먹는 것과 질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은 먹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맵고 짠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줘 위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또 육류 및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많아지면 대장 질환인 대장암에 걸리기 쉽다. 그러므로 요즘 대장암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모두 현대인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다. 또 이런 습관 때문에 면역 질환인 알레르기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육류 및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의 입안과 소화관 내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 야채나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속엔 유익균들이 증식한다. 하지만 육류와 같은 음식을 섭취할 때는 유해균이 증가한다. 육류는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흔히 육류를 먹는 이유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단백질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위나 소장에서 모두 흡수되지 않고 맹장이나 대장에서 유해균에 의해 발암 물질 등을 생산하는 부패 반응이 일어난다. 이 반응은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더욱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육류 섭취를 줄여서 유해균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반대로 많아진 유해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익균 역시 우리 몸에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식습관 관리를 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친구와 함께 유럽으로 배낭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상한 음식을 못 모르고 친구와 나눠 먹은 것이다. 보통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더 심각한 경우엔 장염이나 콜레라 등의 질환도 앓을 수 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분명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분명 친구와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말이다. 당신은 심각하게 설사를 하고 장염을 일으켰는데 친구는 약간 배가 아프고 말더니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거였다.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단순히 친구가 건강하기 때문일까? 이런 상황을 원래 그 사람이 건강하니까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는 우리 몸속 소화관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소화관에 서식하는 유익한 균주들이 상한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해로운 균주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력이 강하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장내에는 유익한 균주들이 많다. 반대로 장내에 유익한 균주가 적은 사람은 유해한 균주를 물리치지 못하고 이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설사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명심해야 한다. 결코 장이 민감해서 설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유익한 장내 세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럼 유익한 균주를 몸속에 많이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육류와 같이 유해균을 키울 수 있는 음식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다. 몸속에 유해균이 많아서 어떠한 병을 앓고 있다면 이 음식들은 치료를 방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신 미음이나 당근죽 등 치료를 돕는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한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으면 가족의 누군가가 미음을 끓여서 먹여주는 장면이 흔히 나온다. 미음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장에 무리를 주지 않아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음식물이 효소에 의해 소화되면서 소화관에 서식하는 장내 세균 중 유익한 균주가 서식할 수 있도록 돕는 성질을 가진 것이 프레바이오틱스이다. 미음이나 당근죽은 좋은 프레바이오틱스 중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익균 자체를 먹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 즉,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익한 균주인 유산균을 많이 먹고 또 소화관에 있는 유산균이 잘 살아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면 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유산균과 같은 유익한 균주가 많은 음식이 바로 발효식품이다. 예로부터 우리는 나쁜 세균들에 의해 음식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발효식품을 만들었다. 즉, 발효식품은 상하지 않은 채로 오래 보관하며 먹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채소를 김치로, 콩을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우유를 요구르트나 치즈로 만들어 먹게 된 것이다. 이 발효식품을 만드는 발효세균들은 각기 다르다. 즉, 각각의 세균들이 가진 효능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앞서 말했듯 음식만 잘 먹어도 어떤 약 부럽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병원이나 의사도 어쩌지 못한 병 또한 식습관 조절과 영양 섭취로 나을 수 있다. 결코 가장된 말이 아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균을 섭취하면 이것이 해로운 균과 독소를 제거한다는 메커니즘만 이해한다면 말이다. 당신은 어쩌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양약을 복용하거나 만성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할지도 모른다. 유산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한다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일본의 마츠사키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전국의 평균 수명을 조사했다. 연구 후 오키나와 현이 최근까지 60여 년간 일본을 대표하는 장수촌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노년층과는 달리 젊은 층에서 급속하게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키나와 현의 환경적 요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거주민의 유전적 요소가 변한 것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오키나와 현의 음식 문화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젊은 층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면서 비만 환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과 식습관이 건강을 좌우하고 장수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우리의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말 중에 약식 동원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병을 고치는 것이나 식사를 하는 것도 생명을 양육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그 본질은 같다는 의미이다. 식사야말로 건강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수촌의 음식은 어떠할까? 생각보다 하찮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찮다는 것은 그만큼 구하기 쉽다는 말이며 구하기 쉽다는 것은 제철 제 땅에 나기 때문이다. 즉, 한국 사람에게도 제 땅에서 자라는 제철 음식이 최고라는 말이다. 사람의 신체의 리듬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게 좋다. 따라서 겨울에 비싼 수박을 먹는다고 좋아할 것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비닐하우스에서 야채나 과일을 재배하게 되면 자외선을 듬뿍 받지 못한다. 반대로 자외선을 듬뿍 받은 야채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A, C, E, 비류와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태양을 받고 자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제철 음식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장수촌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살펴보자. 장수촌 사람들은 첫째, 소식을 한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질 않는다. 실크로드의 장수촌인 카르가즈의 주식은
밀을 거칠게 빻은 난이란 빵을 먹는다. 그리고 곡류와 채소를 조금만 섭취한 다음에 차를 마시며 여름과 가을에는 주식 외에 과일을 먹고 휴식을 취한다. 일본의 장수촌인 유즈리야라 마을에는 주식으로 보리와 잡곡, 콩, 감자, 토란을 적은 양만 먹고 부식으로 야채, 산나물, 해조류, 말린 생선, 곤약 등을 먹는다. 그리고 집에서 만든 된장을 즐겨 먹으며 차를 마신다. 둘째, 야채를 포함하여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일본의 오키나와 현의 장수자들은 육류도 섭취한다. 대신 한쪽에 치우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조금씩 먹는다. 셋째, 차를 많이 마신다. 실크로드의 장수촌, 일본의 장수촌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차를 마신다. 그러나 수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마시지는 않는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차 또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로울 것이 없다. 넷째, 발효식품을 즐겨 먹는다. 일본의 장수촌, 실크로드의 장수촌 등에서 거의 모두 발효식품을 즐겨 먹고 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누구나 아는 내용일 것이다. 소식하기, 골고루 먹기, 차 많이 마시기 등.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발효식품에 대해서이다.